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2. 펼쳐지고 합쳐지는 빛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펼쳐지는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학습지 1번에 빛의 분산이라고 나오는데 백색광, 여기 보면 백색광이 나오죠. 말 그대로 백색의 빛광이에요. 그래서 햇빛과 같이 백색으로 보이는 빛을 백색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거든요. 여기서 프리즘은 삼각 기둥 모양의 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가지 색,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의 무지개 색깔의 빛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처럼 백색광이 무지개 색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눌 분에 흩어질 산이죠. 빛이 나누어져서 흩어지는 거니까 이런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에 빛의 분산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햇빛과 같은 백색광은 여러가지 색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백색광은 한 가지 색인 백색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나누어 보면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의 빛이 합쳐져서 백색으로 보이는 빛이 백색광이다. 그러니까 백색광은 이런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빛의 분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즘을 이용한 빛의 분산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색을 생각할 때 이 7가지 무지개 색을 떠올립니다. 이 무지개 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색이기도 하죠. 한낱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흰 종이에 닿으면 7가지 색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빛의 분산 실험 가상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햇빛과 같은 백색의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진다.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빛은 같은 물질에서는 직진하잖아요. 이렇게 빛이 같은 공기 내에서는 빛은 직진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는 꺾인다는 거죠.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이 경계면에서 보다시피 어때요? 이게 직진하는 건데 이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빛이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빛은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한번 꺾이고 또 이게 지금 직진 라인이잖아요. 또 유리에서 공기로 나올 때 한 번 더 꺾여요. 그래서 빛은 프리즘으로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해서 총 2번의 굴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빛이 굴절을 할 때 빛의 색에 따라서 굴절하는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자, 빛이 굴절하는 정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가장 적게 꺾였죠. 그 다음에 주, 노, 초, 파남, 보 순으로 많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굴절하는 정도는 이런 순서예요. 그리고 프리즘에서 나올 때도 비교해 보시면 이 빛이 꺾였는데 꺾이는 정도가 빨주, 노초, 파남, 보 순서로 많이 굴절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적게 굴절하는 빨간색이 위쪽에 나타나게 되고 가장 많이 굴절하는 보라색이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면서 빨주, 노초, 파남, 보 순서의 무지개색으로 빛이 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분산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굴절할 때 빛의 색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나누어지는 분산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빛이 분산되는 이유에 대한 가상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백색광이 프리즘에 들어갈 때 한 번 굴절했고요. 프리즘에서 나올 때 또 한 번 굴절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의 빛으로 분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단색광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색 빛이요. 하나의 색 빛으로 해서 굴절 정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빨간색이에요. 보다시피 빨간색이 가장 적게 꺾여서 위쪽에 분산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보라색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노, 초, 파, 남, 보. 보이시죠?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많이 굴절해서 보라색은 가장 밑에 분산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빛의 색에 따라서 이 굴절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나누어지는 빛의 분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또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빛의 색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빛의 분산에 의한 현상의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었던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D 뒷면을 보시면 CD 뒷면에 무지개색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빛의 분산의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색광이 CD 뒷면에서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빛으로 분산이 되니까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분산에 의한 현상 중에서 유명한 것이 무지개잖아요. 이런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으로 보이죠. 이게 빛의 분산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자,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 무지개가 보이냐면 비가 온 뒤에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해를 등지고 서 있으면 여기에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무지개가 왜 보이냐면 여기 보시면요. 비가 온 뒤에 공기 중에 이렇게 물방울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햇빛의 백색광이에요. 이 햇빛이 공기 중에서는 직진해서 오잖아요. 이것이 물방울에 들어갈 때 굴절을 하겠죠. 그리고 맞은편에서는 반사가 되고 물방울에서 나올 때 또 굴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색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백색광이 굴절을 하는데 빨간색이 가장 작게 굴절하고 그 다음 주, 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가장 크게 굴절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이 맞은편에서 반사되고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가장 작게 굴절하고 주, 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더 크게 굴절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빛이 쭉 분산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보이겠죠. 지금 여기 그려진 물방울은 이 무지개에 있는 물방울을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물방울은 빨간색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방울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방울은 보라색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라색 물방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방울의 위치에 따라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물방울 색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지개는 빛이 이런 식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무지개의 원리를 가상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가 내린 후에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은데 내가 해를 등지고 서 있으면 무지개가 보인다는 거고요. 무지개가 보이는 원리는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햇빛이라는 백색광이 물방울에서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 볼 실험은 해를 등지고 서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원리로 인해서 무지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실험 영상을 볼게요.
이번에는 합쳐지는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빛의 합성이 나오는데요. 빛의 합성은 서로 다른 색의 빛이 합쳐져서 다른 색의 빛을 얻는 현상을 빛의 합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을 합쳤으니까 빛의 합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색의 빛 중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은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색의 빛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색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의 빛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원 원자죠. 그러니까 세 가지 근원이 되는 색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빛의 합성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어떤 실험이냐면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의 이런 부분을 겹쳐지게 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보시면 여기 부분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겹쳐져 있죠.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합성하게 되면 노란색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이 합성된 거죠.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 합성되면 자홍색 빛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이 합성됐는데 청록색 빛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모두 합성되었죠. 그랬을 때 흰색 빛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합성하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빛의 세기는 다 같은 세기의 빛을 합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빛의 삼원색의 합성을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노란색,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성하면 자홍색, 초록색과 파란색을 합성하면 청록색, 그 다음에 빨초, 파를 모두 합성하면 흰색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에서 보다시피 빛은 합성할수록 더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비교해보면. 왜냐하면 합성할수록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빛은 합성할수록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빛의 합성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빨간색과 파란색, 어라! 진짜 자홍색이네. 초록색과 파란색, 그렇지! 청록이 초록색과 빨간색, 아주 선명한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제 다 모여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같은 세기의 빛으로 해서 합성했을 때의 색깔을 봤고요. 이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빛의 세기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모든 색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같은 세기로 비춰서 합성을 하면 노란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빛의 세기가 초록색 빛의 세기보다 2배 정도 더 세면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들어가니까 주황색 빛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빨초파의 빛의 세기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련된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을 떴는데 지금 주황색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의 세기를 조절하면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색빛을 만들고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빛의 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합성했을 때 다른 색깔의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다른 색깔의 빛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눈의 구조인데요. 이게 눈의 앞부분이죠. 그리고 눈의 뒷부분에 망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망막을 확대한 것이고요. 자, 우리 눈의 망막에는 막대세포랑 원뿔세포가 있는데요. 이런 원뿔세포는 종류가 빨간색 빛을 감지하는 세포랑 그리고 초록색 빛을 감지하는 세포, 파란색 빛을 감지하는 이 원뿔세포,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망막에 쭉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비치거든요. 이렇게 망막에 빛이 비치게 되면 이 각각의 원뿔세포들이 감지하는 빛이 있겠죠. 이 각각의 원뿔세포들이 감지하는 빛의 세기를 조합해서 모든 색깔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도달을 했어요. 빨간색 빛을 감지하는 원뿔세포랑 초록색 빛을 감지하는 원뿔세포가 같은 세기의 전기를 만들어내서 이 전기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돼요. 그러면 뇌에서는 이 빨간색과 초록색에서 보내진 그 전기 신호를 혼합해서 노란색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합성해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같은 세기로 망막에 도달해요. 그랬을 때에도 빨간색 빛을 감지하는 원뿔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초록색 빛을 감지하는 원뿔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같은 세기로 만들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겠죠. 그러면 뇌는 그 신호를 합쳐서 노란색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빛이 들어와도 뇌에서 노란색으로 느끼는 거고,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같은 색으로 들어와도 뇌에서는 노란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빛의 합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색을 보는 이 일은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눈은 물질이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 빛을 재빨리 낚아채 망막 중앙에 자리 잡은 약 700만 개의 원추세포로 보낸다. 원추세포는 반사된 빛 중 빨강, 초록, 파랑의 빛만을 받아들이는데 각 세포마다 담당하는 색이 다르다. 원추세포가 흡수한 빛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뇌로 전달되고 진정한 색의 마술은 뇌에서 완성된다. 뇌는 원추세포가 처리해 보낸 빨강, 초록, 파랑을 부지런히 혼합하는데 혼합 비율 따라 우리는 미묘한 색의 차이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학습지 두 번째,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휴대전화의 화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런 영상장치의 화면을 확대경으로 가까이 대고 관찰을 하면 이런 화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수많은 화소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장치의 화면은 이러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빛을 낼 수 있는 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각각의 화소가 켜지거나 꺼지면서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볼게요.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화소 중에서 빨간색 화소만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 화소에서 빨간색 빛만 나와요. 그래서 화면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번에는 화소 중에서 초록색 화소만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 화소에서 초록색 빛만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는 화면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의 경우에는 파란색 화소만 켜져 있어요. 그 얘기는 파란색 빛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에는 화면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 화면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초록색 화소가 켜져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두 빛이 합성이 되어서 노란색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의 경우에는 초록색 화소와 파란색 화소가 켜져 있어서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두 빛이 합성되어서 청록색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빨간색 화소와 파란색 화소가 켜져 있죠. 그러면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이 합성이 되고요. 그래서 자홍색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경우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화소가 다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빨, 초, 파 빛이 모두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의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빨초파의 화소가 모두 꺼지면 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꺼지게 되면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화면에 있는 이 화소에서 나오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도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소에서 나오는 빨초파 빛의 세기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기 부분이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확대한 화소에서 이제 켜져 있는 화소의 빛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소에 들어오는 빨초파 빛의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를 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점묘화예요. 점묘화는 말 그대로 점으로 그릴 묘, 그림화죠. 점으로 그린 그림을 점묘화라고 하고요. 점묘화의 여기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요. 점묘화는 일반적인 회화랑 다르게 물감을 섞지 않고 원색의 물감을 작은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그림을 점묘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으로 찍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묘화의 경우에는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이 물감의 색깔부터 얘기를 하면요. 물감의 색깔은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색깔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물감은 빨간색 빛이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면 이게 빨간색 물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원색의 점을 찍어서 그린 점묘화를 멀리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점에 있는 물감에서 반사된 빛이 합성되어서 다양한 색깔의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묘화는 빛의 합성을 이용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빛은 합성할수록 더 밝아 보이잖아요. 이 점묘화도 빛의 합성을 이용한 회화이기 때문에 밝은 색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보통 회화의 경우에는 물감을 이렇게 섞어서 그리잖아요. 근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점묘화는 물감을 섞는 게 아니라 빛을 합성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묘화는 일반적인 회화하고 다르게 밝은 색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묘화를 실험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 점들이 찍혀져 있고 얘는 빨간색과 초록색 점들, 얘는 파란색과 초록색 점들이 찍혀져 있잖아요. 이건 좀 잘 안 되니까 안 할게요. 이 세 개의 점들을 작게 해서 멀리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볼게요.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은 자홍색으로 보이고 여기에 빨간색과 초록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과 파란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은 청록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원리로 그린 그림이 점묘화예요. 자, 또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로서 무대 조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캄캄한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조명이 바닥에서 겹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겹쳐진 부분은 다른 색의 빛으로 합성되어 보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색깔의 빛을 내는 조명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 아름다운 무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